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올 초 1월이죠. 과태료 대란 피바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태료가 주택 임대 사업자 과태료가 많이 올랐죠. 일단은 3천만 원 플러스해서 혜택 감면받았던 부분들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상한이나 아니면은 의무 임대 기간,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이 문제 사례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710 대책에 자진말소, 자동말소 개념이 나오고, 이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을 경과했을 경우 요건이 갖춰졌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시고 양도를 진행했다가 과태료 대상이 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목돈인 큰 금액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 양도세 배제도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일전에 정부 들어서면서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특히 양도세 중과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처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꼽히게 되면서 수많은 이 등록 물건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엄청 물량이 많아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는 이 공급 부족 상황도 심각해진 상황이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원인 중 하나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많이 꼽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점을 꼽으라면 9.13 대책이 되겠죠. 이때 이후로는 대거 삭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최근 2020년 710 이때 부동산 대책에서 이 단기와 그리고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등록자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파트와 단기 등 이 폐지 유형이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세대나 오피스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자동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폐지 유형에 있을 경우에만 이 자동 말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빌라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더라도 쭉 임대 사업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등록, 장기로 등록하셨던 분이라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시라면은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살기 전까지는. 근데 아파트의 경우나 단기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무조건 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장기로 하신 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진 말소 개념이 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반대로 혜택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단기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단기로 내신 모든 주택, 이런 경우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빌라의 경우에도 재개발을 생각하시고 장기로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단기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기로 등록하신 분은 다 자진말소, 자동말소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끝이니까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와 아파트는 폐지 유형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기들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자동 말소의 개념이 없고요. 의무 임대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자진
적으로 말소는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자진 말소랑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안 헷갈려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로 했는데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 지났다고 이 자진 말소인지 알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 과태료 피바람 대란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진 말소 개념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의무 임대 기간 전에 요건을 갖추면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지 유형일 경우에. 단기 아파트. 네, 두 개 기억하세요. 자, 임대료 상환율 5%를 준수를 해야 되고, 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등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채운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건을 다 갖춘다면 페널티가 사라지는 거죠. 일단 중간에 원래 팔게 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근데 과태료 면제고, 그리고 이전에 이 혜택이 다 있을 때 등록하신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종부세도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선 양도니까 양도세 중과가 중요하겠죠.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러한 혜택을 원래 가지고 계실 때 등록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진 말소 전에는 제발 여러분들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양도를 하세요. 양도할 땐 무조건 물어보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근데 굳이 그거 몇십만 원 상담료 아껴가지고 하시다가 과태료에다가 중과에다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분들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신 분들도 나도 이제 뭐 할 때 말소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내가 요건은 맞는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임대료 상환율을 내가 준수했나, 그리고 뭐 다른 의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 무조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요건 갖춘 경우 자진 말소가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 이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된 부분이죠.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그러니까 자진 말소를 했더라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1회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단기 임대 사업자.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 4월 1일 이전에만 단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중과 배제나 합산 배제 효과를 얻어갈 수 있었고, 이 이후에는 장기 등록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9.13 이전까지. 예. 그래서 이 일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단기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 최소 2년 이상 임대 후 자진 말소 시 양도세 중과, 이 최소 2년이 2분의 1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임대 후 자진 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다 유지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혜택을 유지해주는 대신에 말소일로부터, 자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물건을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데, 이 장기 임대 사업자 8년이죠. 이 4년 이상 임대 후 말소 시, 이것도 2분의 1이죠. 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임대 사업자에서 이번에 폐지 유형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빌라인데, 본인은 빌라인데 장기 임대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자진 말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쵸? 폐지 유형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은 이 말소를 하면 이게 아닙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소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자진 말소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이 장특공제 50%,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혜택들은 버리고 내가 팔아야 될 경우에 그때 자진 말소를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진 말소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가 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하면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원래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 장특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또 보완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쵸? 그냥 꿈의 혜택이죠. 예, 실현이 안 된. 그래서 장특공제 70%는 이제 없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거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액 100% 감면도 있었었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면적도 없었고, 기준시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과 배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전에 혜택이 있을 때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어지는 건물이다. 봤을 때 이제 임대 개시 기간에 이 요건이 신설되면서 6억이 초과하거나 또 지방의 경우 3억이 초과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 개시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과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말소를 진행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자진 말소하고 어차피 이거 중과 배제되고 하니까는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중과 배제가 되지 않는 경우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걸 모르는 게 정말 죄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세금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바뀌니까는 정말 뭐 새롭게 숙지를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봐야 되고 반드시 이 전문가,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2020년 8월 18일 이때가 민특법 개정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자진 말소를 하게 된 경우, 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일단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 10월 7일, 예, 그리고 민특법 개정일이 2020년 8월 18일이니까 이 사이에 텀이 있죠. 근데 앞으로 당겨져서 2020년 8월 18일이 중요한 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자동 말소는 뭐 어차피 되는 거니까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게 2020년 8월 18일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710 대책 나오자마자 직후에 빨리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진 말소를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개정일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혜택 없이. 네, 과태료 맞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아파트라는 종목 그리고 단기 임대 사업자가 폐지입니다. 폐지 요건 유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써놨죠. 폐지 유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빌라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지 유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말소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말소하면, 말소는 가능하죠. 누구든. 그쵸? 근데 말소하면 과태료 대상에다가, 이건 누가 말려주지 않습니다. 과태료 대상에다가 또 중과 배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과도 때려 맞는 거예요. 게다가 혜택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신 10년 이상 의무 임대기간 충족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아니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에 장특 50%, 10년 장특 70%, 양도세 100% 요건 들어가면 거기에 다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장기로 보고 빌라 사두신 분들은 뭐 큰 그 말소로 인해서 뭐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계속 이어지니까 합산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자동 말소 되는 거 아니야? 나 자진 말소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시면서 오히려 본인은 길게 혜택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에다가 중과까지 다 얹어서 스트레이트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도 봤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순서가 바뀐 경우, 자진 말소 하면은 다 봐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혜택 다 받고, 내 마음대로 물건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종부세도 그렇고, 난 다른 거 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말소를 진행하고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양도를 먼저 진행하고 말소를 한 경우, 그건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얼마 안 됐는데도 봐주질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거 통화를 정말 엄청 많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뭐 자진으로 빨리 세금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되면 뭐 할인해 주는 건 있더라고요. 뭐 3천만 원 내야 될 거를 뭐 2,400만 원만 내면 되고, 이런 건 있더라고 해도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관면 혜택은 무조건 토해내야 되는 거고, 이거기다가 또 뭐 중과까지 또 때려 맞을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을 두고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어 이런 최악의 경우는 좀 막을 수 있게끔, 그래야 뭐 잦은 말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좀 보완 조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 이 순서 바뀐 분들 상당히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뭐 들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봤으면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아파트라던 빌라던 간에 이 단기의 경우에 2분의 1만 채우면 2년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는 경우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자에 대한 동의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반드시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소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소를 하고 아까 어느 정도 기간을 준다고 했죠? 1년. 그쵸? 1년 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소부터 진행하신 뒤에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부터 하고 말소하면 큰일 납니다. 피바람, 과태료. 자, 오늘은 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보시면서 말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꼬이는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양도를 받으신 분이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신고가 되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임대사업자끼리 물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만 다른 문제점이 몇 가지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대 과태료에 대한 엄청난 부분들은 피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후 처리죠.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좀 많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좀 드려야겠죠.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정보, 뉴스 있으면 바로 또 빠른 시간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